자, 정중앙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25%, 그리고 LG화학이 18%, 하나솔루션 12%, 현대로템 10%, 하이닉스 10%, 현대차 10%, 셀트리온 헬스케어 7%, 레이크 머티리얼즈 3%, 기아 2%, 애경케미칼 2%, LG전자 1%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바뀌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에, 일단 조금 전에 그 YG엔터나 JYP에 대한 전략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편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지금 정중앙 선생님 포트폴리오 기존 거 출력하실 수 있으면 기존 거 출력해서 한번 줘보세요. 기존의 정중앙님 포트폴리오를 제가 분명히 설명드릴 때 우리 주력주 빼고는 전부 싹 다 정리의 기준을 잡아 드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중앙 선생님 포트폴리오가 일단은 한번 전체 정리를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정중앙님 포트폴리오 4월 28일 날짜에도 분명히 정중앙 선생님 포트폴리오를 해드렸고 지금 몇 번째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존 비중 정리 못하시고 가지고 계시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자, 정중앙님 포트폴리오 지금 출력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라고 대답을 주세요. 가장 최근 거, 오늘 주신 거 말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단순합니다. 단순한 논리예요. 거래가 터져 있을 때 그 변동성의 크기만을 가지고 접근한다. 나머지 거래가 없죠. 뭐 물론 이렇게 해서 뭐 3천억 수준의 거래가 일부 있을 때 따라붙는 흐름을 연출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음봉 떨어지거나 꼬리 달리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펀드멘탈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매수인을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기준점에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을 했어요? 어떤 기준이에요? 정확하게 1조 이상의 기준에 형성돼 있을 때만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서 대처를 했죠. 결론적으로 뭐 지금 기준에 뭐 고점 대비 얼마를 밀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가져가야 될 종목을 갖고 가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체 매도입니다. 그리고 애경 케미칼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오늘 문자가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21,100원, 22,100원 수준의 전량 차익 실현이 됐고, 재편입을 할지의 고민은 지금 뭐 심사숙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거래가 없으니까 재편입의 기준 설정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 LG전자 1% 이렇게 돼 있으신데, 지금 2차 전지 기준이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에서 43%에 좀 많이 확장돼 있으신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LG화학은 77만 7천 원이니까 지금 주가 대비해서 10% 이상만 들어 올려도 이제 충분히 수익 기조로 돌아서는데, 뭐 가지고 가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고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36만 6천 원이시란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지금 30만 원에 20%인데, 무조건적으로 그 편입 단가보다 무조건 위쪽에서 정리하겠다의 개념이 아니라, 뭐 편입 단가 위쪽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준보다도 만약에 이제 돌려지는데 예를 들어 35만 원에 부딪히고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자락에서도 정리를 할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 위치에서는 벌써부터 못 돌린다, 정점 찍고 이제 끝났다, 뭐 이런 그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여기서 이제 뭐 비중을 잘라내거나 하지는 않고요. 기술적 반발력을 이용해서라도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 33만 원, 34만 원, 35만 원 뭐 이렇게 공방이 나올 때 그 기준에
이 정도 범위에서의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가격 반발력만 있고 다시 미끄러질 흐름이라면 그럼 여기서 아쉽지만 비중을 일부 줄일 거예요. 전량의 매도가 아니라 비중을 줄일 겁니다. 2차 전지는 어차피 가져가는데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LG화학은 별도의 기준으로 또 설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LG화학도 지금의 기준에서는 많이 벅찬 위치이긴 합니다만 여기도 이제 뭐 최소 가격 반발력의 최소 범위, 여기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느냐, 시장 추이는 어떠냐, 그거 확인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어제죠. 다시 거래가 수반되고의 흐름이라서 이제 개장 초에 따라붙은 부분도 있고 설정을 잡아놨는데 5만 원 위쪽에서 정리하자고 그랬어요. 12% 비중이시고 일단은 그렇게 기본적인 그 전략부터 말씀드리고 나머지 최종 전략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현대로템도 10% 비중이시고 이제 현대로템은 33,200원이 평단이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슈만 불거지면 변동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정리했다가 거래 터지면 그때 들어가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1,900원 찍고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오늘 거래가 뭐 엄청나게 터지지 않는 범위에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프리미엄이 높아서 변동성 매매로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엔터주들 그런 종목은 부담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PBR, PER이 개선돼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매집이 형성돼 있고 아주 공격적인 매수 강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중기 추세 가져갈 수 있어요. 충분히 뭐 시장도 부정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의 이제 중기 추세의 흐름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더라도 가지고 가는 기준은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래서 가지고 간다, 대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현대로템도 일단 유지 그리고 하이닉스도 뭐 주력주 기준에서의 그 유지 전략이죠. 11만 1,000원이세요? 11만 1,000원이시면은 언제적 그 편입이시죠? 작년에 편입하신 건가요? 작년에? 작년 기준에 편입하신 그러니까 가입 이전에 월등히 이전 물량이신데 일단 추세적인 흐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작년 7월 고점 부분 104,500원을 넘길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올해 들어서의 저점 대비 흐름은 23.8 시장 대비 약하지 않습니다. 결코 IT가 전체가 그래요. 유지. 그다음에 현대차도 204,500원이신데 오늘 이제 좀 많이 미끄러졌죠. 뭐 2%씩이나 이렇게 미끄러질 이유 내용도 없는데 뭐 과합니다. 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주력주 IT 뭐 기준에 HD 현대 인프라코어만 없고 주력주 5월 주력주 7종목 중에서 5종목이 있으세요. 그죠? LG전자도 이제 비중은 작지만 1% 있으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기준에 5월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지금 1.15%예요. 전체 계좌 손익이 좀 아쉬운 그 흐름인데 어쨌든 요 기준에 요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20%인데 뭐 현재 기준은 자동차가 기아를 포함해서 12%이시고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LG전자가 합산해서 25%인데 11%이시고 그리고 현대로템이 이제 20%인데 이제 10%이시고 그다음에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없으시고 대신에 이제 2차 전지 비중을 많이 묶어서 놓고 이제 우리가 30%인데 지금 43% 이상이세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애경 케미칼까지 다 한다면 뭐 거의 뭐 50%에 달하는 변동성 물량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주력주의 비중은 성향에 따라서의 차이니까 뭐 나는 IT가 더 좋다, 자동차가 더 좋다, 뭐 2차 전지가 더 좋다의 성향의 차이의 기준이라서 뭐 지금 비중을 뭐 강력하게 조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하고 이제 애경 케미칼 두 개 정리하면 9%가 정리가 돼요. 그 정리되는 물량으로 변동성 매매 종목군들 뭐 지금의 기준에서는 Y젠트와 JYP 특히 이제 Y젠트 비중이 높은 거죠. JYP는 지금 오늘 갭상승이 컸기 때문에 일단 짝짓기 매매 기준에서 이렇게 설정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제일 부탁이 매매 기준을 오늘도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문자 사인이 안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왜 편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손절하셨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문자 사인이 안 나오는데 왜 편입을 하시는지 그게 이제 조금 저는 의아스러워요. 어차피 유료방에 들어와 계시고 유료방에서 문자 사인을 받고 계시고 근데 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군들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13시에서 이제 빠져나갔지만은 SL 같은 경우가 이제 10시 기준에서 보시면 SL이 이제 포착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일진전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몰캡에서 포착이 돼 있었고 그런 종목을 윤정도는 매매세는 안 드린단 말이에요. 여기 Y젠터나 JYP나 SK 하이닉스 오늘 매수인 다 나갔어요. 이런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셔도 그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근데 굳이 왜 편입 설정을 안 잡아드리는 문자가 안 나가는 종목 또 문자가 나갔더라도 만약에 손절을 좀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그런 종목군들을 왜 진행을 하신지 좀 이해를 못하겠고 그 다음에 뭐 자문사라고 해놓으셨는데 그 자문사가 아니죠. 뭐 우리 그 제이다이 파트너스 윤정도 쪽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쪽에서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무슨 뭐 미래국민 파트너, 대원경제TV 그 친구들 종목군들 보면은 전부 하나같이 시가총액 다 소형주 위주잖아요. 다행히 이제 뭐 그런 종목군들은 지난번 그 전략 잡아드릴 때 다 정리가 되신 걸로 보여지고 뭐 자연과 환경, 뭐 하나투어, 웹캐시, 제주반도체, 자이언트 스텝 다 잘 정리를 하신 걸로 보여지고 우리 종목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던 매매 기준이 잡혔던 어찌됐건 매수매도 신호 문자 기준은 좀 잘 따라 와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주력주의 기준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매매 그 템포가 한 템포 엇박자 나시더라도. 근데 이제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애경 케미칼이나 이런 변동성 종목 그리고 이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우리가 명확히 말씀드리면 요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이잖아요. 요거. 근데 요 기준에 7만 원의 신호가 나왔고 우리 조금 늦게 따라잡았고 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더 따라잡았고 근데 안타깝지만 손절을 했거든요. 뭐 손절하고 뭐 밑에 손절이 됐든 뭐 지금 가격에 손절이 됐든 정리를 해놓고 그래 나서 뭐 전체가 다 종목이 성공했다 볼 수는 없지만 뭐 대표적으로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의 변동성 종목이 두 개 있었잖아요. 어찌됐건 제일 마지막 애경 케미칼과 Y젠터 그 둘 다 충분하게 성공이 되고 있는 그 흐름 속에 비중도 뭐 5% 10%는 작지는 않은데 금요일 날 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 드렸는데 이게 Y젠터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Y젠터나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 방송을 들어와 계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윤정도가 이거 멋부리려고 리스크를 나눠가면서 10% 갭상승 이후에 10만 8천 원 기준에서의 매매 공방이 있을 때 그럼 12% 13% 아닙니까? 그런 자락에서 왜 매수 사인을 드렸겠어요? 어린 꼬맹이 애들처럼 정신 나가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막 그냥 주가 변동 나오면 막 그냥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매수 신호 나가고 막 소형주 잡주 그냥 그게 쓰레기인지 뭔지도 기준 안 잡고 그냥 막 때려 사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주력으로 설정하든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변동성 매매 기준에 1순위가 뭐예요? 변동성 매매 기준은 거래대금 아닙니까? 거래대금. 누가 뭐라 해도 거래대금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형성되면서의 추이 추세 부분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의 기준.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대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일단은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이크 머티리얼즈, 애경 케미칼을 세 종목을 정리하시고 나빠서의 개념보다도
일단 거래가 둔화돼 있고 추세 추이를 강화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어차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이크 머티리얼즈, 애경케미칼을 주력주로 설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만 현금을 확보해도 12%입니다. 그 12%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비중이 없으신 HD 현대 인프라코의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으시든가 아니면 오늘 같은 날 현대차 비중을 일부 늘리실 수도 있는 기준이 되고 그죠?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LG전자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고 거기에 Y젠터나 JYP 특히 이제 Y젠터 같은 경우는 지금 편입을 못 하실 이유가 없어요. 조금 전에 83,500원에 매수 사인을 드렸을 때 프로그램 순매수가 한 15만 주대 정도 했죠. 매수 평균 단가 83,000원이고 뭐 오늘 기준 대비해서 매수 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 일부 주고 들어가는 거 결코 나쁘지 않아요. 엔터주 전체의 흐름을 쉬어가더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는 종목을 사자라는 거예요. 아니 종목 검색기 왜 받으셨어요? 종목 검색기 위에 떠 있는 거 사자는 거예요. 진입후에 수익률 나와 있잖아. 떠 있는 거 사자는 거, 떠 있는 거. 저도 이제 차익 실현의 갈등을 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온 수식대로 갑시다 해서 편입의 기준 설정을 했죠. 다만 JYP는 20%니까 못 들어가는 거고. 결론적으로 요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갈등을 하신 걸 알고 있어요. 정중앙 선생님께서도 VVIP 방으로 넘어오실까의 그 기준이신데 제가 판단할 땐 넘어오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중에 개장 초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문자가 오늘 좀 차분히 늦게 나갔죠. 차분히 늦게 나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론은 차분히 늦게 나갔는데 오늘의 결론은 JYP, Y젠터, 하이닉스 전부 종목 검색계에서 나온 종목 위주로 일단은 편입의 설정 범위가 다 잡혔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놓고 보시면 장중에 또 실시간으로 조금 전에 이제 장중에 질문을 주셨는데 다른 것도 리딩 잡아드리라고 제가 실시간 답변 못 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같이 계셨다면은 그거 그러면 레이크 머티리얼 정리하시고 YG엔터 들어가세요. 직접적으로 라이브 방송 들으시면서 장중 매매 또 되시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월등히 긍정적이었겠죠. 그냥 문자만 받으시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변동성 방은 뭐 이거는 이제 뭐 어차피 VIP 방, VVIP 방에서 또 제가 종목을 검색해서 잡아드리니까 그건 뭐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 방은 변동성 방대로 이제 교육이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교육 단타방의 교육을 추가적으로 조금씩 더 해드리고 있을 거예요. 참조하시고 그리고 1개월을 어떻게 하면 더 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종목 검색기를 계속해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그런 거 문의하셔서 함께 하시고요. 정중앙 선생님은 이제 옮겨 오시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잔존기간 기준에서의 혜택을 또 드리고 있으니까 옮겨 오셔서 전체 수익 범위 가져가시라는 거죠. 옮겨 오셔서 아시겠죠? 왼쪽에 이제 전화번호 나오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전화하셔가지고 함께 기준 잡으십시오. 오늘 뭐 Y젠터, JYP만 가지고도 또 애경케미칼 차익 실현 시원하게 잘 하고 나서의 흐름만 가지고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애경케미칼은 뭐 내일 한 번 더 봐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개별 매매 기준에 SL 같은 경우에도 뭐 36,000원대 들어가서 39,000원대 꺾여져 내려올 때 차익 실현 하셨다면은 여기서도 한 6, 7% 이상의 수익은 발생되셨을 것 같아요.